나는 원래 한일 합병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합병 당시 기대했던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유감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자치권을 달라는 것을 청원할 생각으로 서명을 하는데 찬성한 것이지 독립청원을 할 의사도 없었고 그 독립선언을 한 것도 내 의사가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북 청원군 출신인 목사 정춘수는 1919년 2월 서울에서 오화영 박희도의 권유를 받고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던 그는 원산으로 돌아가서 지역에서의 만세 시위를 조직한 뒤 의거 당일인 3월 1일 아침 원산을 출발하여 기차편으로 상경하였으나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민족 대표 29인이 일경에 모두 체포되어 남산 외선대 경무총감부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오화영 집에 머물고 있던 정춘수는 닷새 뒤인 3월 6일 종로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거처를 통보합니다. 그래도 별 반응이 없자 3월 7일 오후 1시경 경무총감부로 직접 출두해서 자수를 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의 첫 취조서 명칭은 신문조서가 아니라 자수조서로 피고인 대신 자수인으로 기록됩니다. 정춘수는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그는 1921년 5월 5일 만기에 기록하였습니다. 1922년 9월 개성에서 그는 목회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1925년 신흥우 등이 조직한 미국의 이승만에게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 결성된 흥업구락부에도 몸담고 있었습니다. 또 1927년 2월에 결성된 최초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자 본부의 간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친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1937년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105일 동안의 고문을 당하며 다른 피고들과 함께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1938년 정춘수, 일본식 이름인 가타니 슌즈는 친일단체인 경성기독교연합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기독교의 내선일체가 추진되었는데 정춘수는 기독교조선감리회, 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 기독교조선감리교단 등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종교를 통한 일제의 황민화 운동에 적극 협력합니다. 1939년 9월 28일 감리교 총리원 이사회에서 정춘수가 3대 감독으로 선출되고 1940년부터는 대놓고 종교보국을 외치며 대동아 공영권과 전쟁협력을 강조하는 글을 쓰기도 하며 국민총력연맹, 조선임전보국단 등의 친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합니다. 1944년 일제 말기 정춘수의 친일은 극을 달립니다. 특히 목사인 그는 조선종교정신거국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신사참배 및 신궁조영 근로봉사와 침략전쟁에 나간 일본군을 위한 특별기도는 물론 국방헌금과 무기제조를 위해 교회 철문과 교회종 헌납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서울의 상동교회 예배당에 황도문화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역자들을 모아서 일본 정신과 문화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강으로 끌고 가서 신도의 제계의식인 미소기 하라이를 행하게 하고 남산의 조선 신궁까지 머리에 일장기 두근을 두르고 뛰어가 신사에 참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는 일제의 김용 비행기 행사를 위해 감리교 소속의 39개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감리교단 명의로 비행기 세대를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쟁을 위해 교회를 팔았다니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셈이지요. 심지어 친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제명시키거나 출교 혹은 휴직, 퇴직 처분을 통하여 교회에서 강제로 쫓아내었습니다. 이로 해방이 되자 그의 친일 죄가는 교계 안팎에서 공론화됩니다. 1947년 2월 3일 감리교의 배신, 배족, 교육자 행장기가 발표되고 정춘수 등 친일 목사들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재건 유주의 명의로 기독교 황민화를 통해 경전을 모독하고 교회의 재산을 부정하게 처분했다는 이유에서 정춘수 등 19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947년 12월 9일 서울 강화문교회 측은 조선 기독교 감리교회를 일본 기독교 감리교로 개칭한 후 강희문 교회를 11만 원에 불법 매각하여 폭격기 한 대를 일본군에 헌납하였다는 이유로 정춘수와 이동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정춘수는 자신의 죄가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1949년 1월 8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반민특위가 반민 피해자 근거에 나서면서 정춘수의 목줄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정춘수는 정식 재판을 받지도 않은 채 4월 16일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것으로 그의 이름이 세상에 묻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9년 11월 22일 그는 또다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천주교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며 천주교로 개종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되어 마포 형무소 수감 때 천주교 신자였던 조원안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감리교단은 1950년 4월 중부연회에서 정춘수를 교회법에 따라 면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쫓겨난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일사후퇴 때 정춘수도 아내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선 발길이 닿은 곳은 충북 청흥군 현 청주시 광해면 궁평리의 집안 손잡을 되는 집이었습니다. 당시 정춘수는 77세로 이미 고령이기에 병석에 눕게 되었고 항일에서 친일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그리고 두 분의 자수 등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정춘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은 채 끝내 병명으로 일관하다가 1951년 가을 독립유공자에서도 제외되고 후손들에게 한을 남긴 채 파란만장한 삶을 79세로 마칩니다. 정춘수 제적 등본에는 사망일자가 6.25 사변이 끝난 1954년 1월 10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